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홍식입니다. 오늘 물건은 감정가 12억 9천만 원에서 3억 9천 정도 저감된 9억에 진행되는 물건인데요. 4층 규모의 외관과 대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107평 넉넉한 토지 면적까지, 주변엔 주거단지와 상가가 공존하고 도로 접근성도 좋아서 입지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익형 건물의 조건을 갖춘 얼핏 괜찮아 보이는 물건인데요. 그런데 이 물건 그렇게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토지 활용은 일조 제한이 심하고,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원룸 위주의 구조로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는 시장 상황인데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지어진 건물은 시간이 흘러 리모델링과 가전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9억 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겠죠. 겉보기엔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같지만 실제로는 계산기를 몇 번이나 두드리게 만드는 물건인데요.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평면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10대고 주차장이 꽤 넓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토지가 넓으니까 당연히 주차는 잘 빠져 있겠죠. 그리고 계단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2층 현황입니다. 복도가 쭉 나져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해서 원룸이 총 6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가구가 주인 세대로 돼 있는데 방 2개에 거실 하나 형태, 푸름 형태로 한 가구가 있어서 총 7가구가 있는 현황입니다. 3층 현황입니다. 3층부터 보시면은 2011년도에는 9m 이상부터는 건축물이 이렇게 1조 사선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층까지의 구조물에서 3층부터는 뒤로 후퇴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토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가구 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3층은 원룸이 4가구,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1.5룸 형태입니다. 거실 하나, 방 하나 형태로 이렇게 2가구가 배치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원룸 4가구, 1.5룸 2가구, 이런 현황입니다. 4층입니다. 4층은 더더욱 1조 제한을 많이 받는 층이겠죠. 그래서 더욱더 후퇴해서 3층보다 건축한 현황을 보실 수 있겠고, 원룸만 6가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북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건축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후퇴해서 건축할 수밖에 없는 토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룸이 총 16가구, 그리고 1.5룸이 2가구, 그 다음에 2룸이 1가구, 총 19가구, 다가구 주택으로는 가구 수는 꽉꽉 채웠지만 안집이 없죠. 그래서 19가구에서 수익률을 뽑으면 굉장히 많이 잡힐 거예요. 뒤에 가서 그 어느 정도 월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12억 9천에 감정이 되어 있는데요. 감정가는. 근데 오늘 물건지 보시면은 8억 8천만 원에 22년 2월 18일 날 거래를 하신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3년 지나서 12억이 될 수 있을까요?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주변에 22년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요. 요거 하나 빼고는 거래도 없고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없고 건축물도 없는 상태인데 비교 대상이 없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이 위쪽 보시면 7억 1천만 원에 20년 12월 10일 날 이 물건을 매수를 하신 분이 다시 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취득세도 냈겠죠. 7억 1천만 원에 실거래해서 20년도에 7억 천에 샀는데 지금 현재 매매로 7억 8천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주변 수요자도 그렇게 많이 없을 뿐더러 주택이나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는 물건이다 판단이 돼서 감정가 12억 천은 조금 많이 오바된 금액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경매지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 12억 9천은 조금 많이 잡힌 금액이다. 그래서 유찰이 돼가지고 9억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찰기일은 11월 18일인데 어쨌든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임차인 현황 보시면 오늘 물건 요거 때문에 유찰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유찰이 의미가 없는 게 다 대항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임차인 현황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전입일이 빨라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22년 2월에 구매하셨으니까 현 소유자가 사자마자 그 임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요 금액 빼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8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억 6,500만 원은 무조건 인수가 되고 여기에 또 경매 비용이 있겠죠. 경매 비용은 한 800만 원 정도 잡은다 쳤을 때 총 우리가 낙찰가액을 8억 7,300만 원을 써야 이 분들이 전부 다 배당 받는 것이거든요. 배당을 받아야 되고 배당을 못 받으면 저희가 인수해서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8억 7,300만 원 이상은 써야 되는데 여기 보증금 미상인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원룸이죠. 201호면 아까 구조상 원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보증금을 꽤 많이 받았어요. 원룸 치고. 그래서 여기도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외하고도 8억 7천만 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2,800 정도 나올 것이고요. 하다 보면 금방 9억이 넘어갑니다. 9억이 넘어가고 여기 플러스 알파겠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 명도 문제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비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함정가가 12억 9천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도 넓고 굉장히 좋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거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0억에 거래되면 됐지 10억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9억 정도 들어가고 인수되는 권리 없이 배당은 다 받아가시겠지만 나머지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면 한 6,500 정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차를 하셨을 건데 월세면 다행이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6,500 이상이니까 거의 취득하시는데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껴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따졌을 때 이 10억이 들어갔으면 그러면 월세라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물건은 2011년식 건물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16개나 돼요. 물론 다 공실을 채우면 좋겠지만 공실률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원룸이 임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도 건물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내부 상황은 모르겠으나 2011년 건물이면 거의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되고 옛날 가전이나 그리고 싱크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그나마 임차를 마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만 놓고 지금 보시면은 전세로 다 마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월세로 맞춘다고 해도 지금 여기 시세상으로 최대한 싸게 원룸 25만원씩 맞추고 그러면 원룸에서 16개니까 월 400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1.5룸 약간 광주에서는 투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대한 35만원 싸게 이렇게 맞추면 월 7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룸이 1개면 45만원 이렇게 최대한 맞추게 되면 한 달 총 월세는 515만원 정도 최저로 잡아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년 총 월세가 6,180만원 그러면 내 돈 10억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6%, 6.1% 정도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수익성은 좋아요. 왜냐면 가구가 많으니까요. 당연히 많겠지만 공실률 그리고 안에 내부 컨디션이 그렇게
저는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임대가 잘 되는 컨디션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적인 면에서도 조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치고 굉장히 큰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입지도 뭐 접근성도 나쁘지는 않아요. 주변에 상가들도 틈틈이 있고, 뒤쪽으로 가면 초등학교 하나 있고, 진출입하는데 접근하기에, 왜냐면 다가구 주택 골목에 막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건물 위치 자체는 괜찮은 건물이긴 한데 너무 조금 단점이 많아서,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최소 10억의 현금이 필요하고 10억 정도의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이제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전이나 뭐 내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시세대로 사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고민하셔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그래도 몰랐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실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물건들이 거의 요즘에 조금 힘든데요. 나오기가 좋은 물건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꼼꼼하게 보시고 경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메리트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홍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